안녕하세요. 장학긴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굉장히 뭔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회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똑같은 건데, 기능은 똑같은 건데 사실은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타이머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좀 알아보려고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타이머라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 크게 분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겠죠. 디지털용이 아니라 디지털로 되어 있는 숫자로 나와서 설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아날로그형이 있어요. 아날로그형이 있어가지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다 보니까 뭐 그 수치를 읽고 숫자가 넘어가는 것에 의해서 설정된 시간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다라는, 그 숫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걸 볼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크게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렇죠.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타이머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타이밍 딜레이라고 그러죠. 타이밍 딜레이. 여기는 뭐 타이머라고 써 있어요. 그냥 제가 옴동 거 지금 보면은 H3YN-4 그러면서 타이머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를 타이머라고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밍 딜레이 그럽니다. 시간이 설정되는 딜레이다. 솔직히 이런 타이머도 속에 열어보면, 분해를 해보면 다 이렇게 딜레이가 들어있어요. 딜레이가 들어있고, 기존에 이거 같은 타이밍 딜레이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들어있는 타이밍 딜레이예요. 여기 보면은 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탁트 스위치라고 그러나? 탁트 스위치는 아니고 락커가 될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타임 레인지하고 모드가 있어가지고, 모드가 설정되는 요런 타이머도 있고, 기존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온 딜레이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특수 목적으로 되어 있는 타이머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타이밍 딜레이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날로그로 사용하는, 요것도 이제 아날로그죠. 좀 오래된 건데 좀 묵직합니다. 트랜스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다운 트랜스가 들어있어서 좀 묵직해요. 220이나 110을 넣어서 13V로 다운시켜서, 즉 여기 12V로 동작되는, 그래서 딜레이 같은 게 12V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이 속에 보통 보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서, 뭐 한시접점, 순시접점, 그죠? 그런 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날로그나 디지털 타이머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순시접점이라는 건 없어요. 순시접점은 뭐냐면은, 전원이 이 타이머에 들어가자마자 A 접점으로 바로 붙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거일 뿐이지, 타이머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이렇게 뭐 쓰는 타이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딱 특별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순시 접점과 한시 접점이 있다라는, 이거는 순시 접점은 없고 한시 접점만 있다라는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실제는 그냥 타이머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걸로 이제 해서 이제 동작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든 것도 순시 접점은 쓰지도 않고 한시 접점만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근데 얘와 얘를, 오른쪽에 있는 타이밍 딜레이와 일반적인 아날로그 딜레이를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로를 한번 살짝 그려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타이머를 그리는 거와 타이밍 릴레이를 그릴 때 접점을 틀리게 그려요. 그것도 굳이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X1이라는 릴레이를 동작시키고 X1의 릴레이의 접점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합니다. 이때 타이머도 동작을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타이머 T1이라는 타이머를 동작시켜서 설정된 시간만큼만 X1이라는 릴레이가 동작을 하고 꺼지는 그런 거예요. 오프 딜레이 타임이죠. 얘는 오프 딜레이. 꺼주는 걸 딜레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날로그 잠깐 이것도 너무 두꺼운 거 쓰니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얇은 조금 더 가는 걸로 한번 번호를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P R이라 그러죠. 뭐 AC라고 교류라고 하면은 N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릴레이니까 여기는 뭐 사용하기 나름이지만은 13번이라고 14번을 부여할게요. 얘는 일반적인 아날로그 타이머야. 아날로그 타이머면은 여기 보시면 접점이 있어요. 접점과 이제 전원이 있잖아요. 전원이 2번과 7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2번, 7번 이렇게 부여를 하겠죠. 여기도 보면 한시 접점이니까 아날로그의 한시 접점이니까 여기에 8번, B 접점이니까 5번. 자, 여기에 X1에 접점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제 전기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얘를 9번으로 쓰고 5번으로 쓸 거예요. 요 옆에는 10번과 6번을 쓰겠죠. 이렇게 쓸 때 그냥 아날로그 타이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날로그 타이머가 아니라 타이밍 릴레이를 써요. 만약에 타이밍 릴레이를 쓰게 됐어. 그러면 난 기호를 왜 그렇게 하는지는 뭐 굳이 생각을 안 하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B 접점으로 놓고 얘를 T1이라고 할게요. T1. 이것도 어차피 T1이니까 그럴 때 타이밍 릴레이를 쓰는 거죠. 타이밍 릴레이. 얘를 쓸 거예요. 얘를 쓰면 여기도 번호가 14핀이기 때문에 부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여기에 2번과 7번을 썼잖아요. 여기 13번과 14번을 쓰면 돼요. 또 이쪽에는 9번과 5번을 쓰면 B 접점이니까 9번과 1번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날로그 타이머로 하는 거와 타이밍 릴레이로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날로그 타이머로 만들었다가 타이밍 릴레이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을 물어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타이머를 쓸 때는 2번과 아날로그 타이머를 때는 2번과 7번을 쓰지만 여기도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썼다고 치면은 8번과 5번을 썼잖아요. 그죠? 아날로그 타이머를 쓸 때 타이밍 릴레이를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9번과 1번.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밍 릴레이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타이밍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접점이 4조가 있잖아요. 14핀 같은 경우는 조가 여기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의 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하나밖에 쓸 수 없는 아날로그 타이머를 이렇게 쓰는 것도 뭐 좋지만 이런 타이밍 릴레이를 써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은 회로는 구성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별다른 건 없다. 단지 요거는 순시 접점이라 그래서 2번과 7번에 전기를 넣자마자 1번과 3번이 바로 붙는 순시 접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뭐 또 하나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가 2개밖에 없어요. 릴레이가 2개밖에 없고
그 딜레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순시 접점, 하나는 한시 접점. 5핀짜리예요. 5핀짜리이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밖에 없어. 한 조. 릴레이 하나에 한 조. 다른 거에도 한 조. 근데 이건 타이밍 릴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식의 릴레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해 보면 이게 딱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으니까 4개 14핀 같은 경우는 4개의 그 접점이 4조의 접점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거는 없다. 그래서 타이밍 릴레이의 접점을 그릴 때는 이렇게 뭐 B 접점이죠. B, A 접점은 이렇게 그리는 뿐이고 타이머의 한시 접점은 이렇게 B, 이렇게 A 이렇게 그린다는 차이일 뿐이지 다를 거는 없다. 그래서 굳이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별로 불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요청을 하신다 그러면 회로를 한번 짜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기 때문에 그냥 회로는 만들어 보지는 않겠습니다. 회로를 만드는 거와 뭐 만들지 않은 게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타이밍 릴레이를 선택할 것이냐, 타이머를 그냥 아날로그 타이머나 디지털 타이머를 사용할 것이냐, 이거는 별반 다르진 않다. 단지 접점이 많고 적고 또 회로를 많이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아날로그 타이머를 쓰게 되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시간의 폭, 모드가 좀 있다라는, 요즘에 타이머들이 아날로그 타이머든 디지털 타이머든 모드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건 모드가 없는 거지만 모드가 있어서 모드 설정에 의해서 모드 설정에 의해서 많이 달라진다.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그런 것이 좀 나아졌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그거고, 또 다소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모드가 좀 몇 개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 플리커 회로까지 쓸 수 있는 이렇게 타이밍 딜레이도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타이밍 딜레이와 아날로그 타이머를 뭐 달리 하지는 않아도 된다. 단지 순시 접점이 있고 없고, 요즘은 아날로그 타이머에도 순시 접점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순시 접점이 없고 그냥 한시 접점만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모두를 바꾸면서 쓸 수 있다라는 그거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 딜레이와 아날로그 타이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갑 낀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